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은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S&P 500의 10배입니다. 어딜까 생각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가 이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 S&P 500의 10배 상승이라고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보다 더 매력적인 지점에 온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올해 들어서는 좀 상승폭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둔화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좀 랠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 말에 코스피 지수 4,214포인트로 마감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이제 4,885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올해에만 약 한 16%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국 수익률 증시 차트로 좀 확인을 해 보아도 작년부터 이제 국내 증시 성과 이제 괄목할 수준으로 좀 성장을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꾸준하게 상승 보여왔었던 미국 대비했을 때 이제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사실 국내 증시가 계속 좀 상승이 부재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었던 시장을 보이다가 2025년부터 급격하게 좀 수익률 격차를 좀 줄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수익률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미국이 약 한 89% 정도가 올랐었는데 한국이 물론 오늘 장을 또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약 한 90% 정도가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5년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미 좀 역전을 한 상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좀 투자 심리 개선만이 이렇게 지수를 밀어올리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기업 실적 기대치도 그에 따라서 좀 올라와 주고 있고, 즉 이제 ROE 기대치를 좀 높여가고 있고,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들도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ROE 레벨 대비했을 때 PBR 레벨을 비교를 하면 주요국들 대비했을 때 여전히 좀 낮은 레벨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체력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최근에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수 밴드 상단을 이제 5,100포인트까지 좀 올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단순한 투자 심리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뭐 ROE 기대치도 그렇고 여기에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이렇게 국내 증시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과열 경고음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네. 특히 전날에 뭐 국내 증시 이슈라기보다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긴 한데 애프터마켓에서 급락도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또 최근에 상승이 좀 빠르게 이루어졌었던 부분들도 있고 디스카운트 해소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게 어쨌든 상대적으로 단시일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현재 증시 레벨에 대한 신뢰도가 아무래도 꾸준하게 올라왔었던 시장보다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생기거나 할 때 단기 변동성이 조금 심화될 수 있는 레벨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국내 증시가 많이 올랐고 이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증시가 좀 덜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미국 증시를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변수에 따른 이제 그 변동성은 사실 좀 위험이 높을 수 있는 구간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실적이 좀 확인이 되는 그런 기간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증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AI나 반도체,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그 논리랑 좀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의 약세가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는 한데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더 여유가 있는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좀 한국 증시 쪽에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당장은 미국 증시보다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이번 주에 일정들이 워낙 많이 예정돼 있죠. 다보스 네. 포럼도 개막을 했고, 맞습니다. BOJ의 금리 결정도 이루어지는데, 네. 최근 외환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네. 밤사이에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변수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도 그 포럼 자체보다는 이제 그린란드 군사훈련을 놓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발언을 네. 함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방 국가들 간에도 이제 무역 갈등이 부각이 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다보스라는 곳 자체가 이제 스위스의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해서 이제 발언하는 것에 대한 기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과정상에서 이제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그 미국과 유럽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말씀해 주셨던 BOJ도 이번 주 후반에 변수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결정 자체는 동결 가능성이 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이 상반기 이내에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향후 전망이나 그와 관련된 뭐 코멘트가 이제 엔화나 달러와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겠고요. 금리 방향이나 한국 수출 이렇게 다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아야 되는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될 이벤트들이 좀 많은 주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는 뭐 국내 증시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일단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추가 매수로 나서는 대응보다는 사실 좀 낙폭 과대 영역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무언가를 사야 된다면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소재나 산업재 그리고 AI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쪽이 상대적으로 하락했을 때 좀 매수하기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증시 불확실성도 그렇고 변동성도 그렇고 조금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투자 전략들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서학개미 유인입니다. 네.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국장 탈출은 이제 뭐 똑똑한 순서다. 근데 이게 반대로 네. 이제 국장 복귀가 똑똑한 네. 순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뭐 서학개미가 복귀할 경우에 양도세 영원 유인책을 이제 정부 쪽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이게 국회 통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걸로 보세요? 일단은 뭐 외환 시장 안정, 뭐 계속 원달러 환율이 좀 불안불안하게 네. 움직이고 있는 거, 그리고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 목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일환으로서 이제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계좌, 뭐 RIA라고 하는 네.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주식으로 복귀를 했을 경우 이제 직접적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좀 제공을 하겠다라는 정책이 이제 연초에 발표가 됐었고요. 이제 2월에 임시국회에서 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작년 12월 23일 기준으로 이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RIA 계좌로 이전을 해서 비슷한 단어가 매도를 많죠. 하고 예. 이제 원화로 환전을 하고 그리고 1년 이내에 이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경우에 양도세 소득을 이제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복귀 시점에 따라서 이제 1분기에 복귀를 하면은 이제 100% 면제가 되는 형태의 제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장 복귀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일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고 또 증권사에서도 이 RIA를 지원할 네. 수 있는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선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높은 편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벌써 좀 언론 보도들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세제 이익을 비교해서 이제 꼼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꼼수 방지를 위한 좀 제도 세부 내용 조정에 따라서 시행 시점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 정도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RIA의
직접적인 국장 복귀 유도 그리고 직접적인 세제 혜택 제공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정책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할 수 있는 거는 맞고요. 특히나 이제 1분기 이내에 복귀했을 경우 면제율 100%를 즉 최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 모멘텀이 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다라는 점이 좀 효과를 제한하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1인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또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이 됐다 보니까 혜택 금액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서학개미들의 해외 자산 대비했을 때는 좀 작지 않겠는가라는 문제를 언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RIA 제도 자체가 일단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라는 점에서 이제 대규모 국내 자금 유입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당장에 1분기 내에 이렇게 좀 한정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한계점이다라고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복귀해서 국내 증시에 좀 힘을 보태주면 좋을 네. 것 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오늘 법사위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또 심사할 계획이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코스피 5천 특위와 5찬을 갖게 될 예정인데 네. 3차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를 5천 수준까지 좀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조항 이런 부분들 나오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작년 내에 치러질 거다라고 기대가 됐었는데 이제 다른 법안들 처리가 우선되다 보니까 이제 1월 중에 좀 다시 좀 논의선상에 올라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신규 취득 이후에 소각해야 되는 기한이나 이제 보유자사주 소각 여부 포함 여부 이런 걸로 이제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이제 이번 개정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이 명확하게 좀 확정이 되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미 작년부터 좀 선제적으로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는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투자자들도 자사주 보유 비중 높은 기업이나 뭐 주주환원 확대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모멘텀이 집중됐었던 2025년 상반기 이후로는 사실 금융주가 계속해서 좀 지수 수익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주주환원 확대에 입각한 정책 모멘텀이 이제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초반 대비했을 때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많이 희석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의 상승 강도를 보이지는 못하더라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뭐 직관적으로 유통주식 수 감소나 주주환원 효과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관련한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 여전히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연기금 이탈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호황의 숨은 공신이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내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불안감이나 우려를 키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오른 만큼 비중 조절을 위해서 파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은 연기금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자산 배분 그 비중을 정해놓고 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이제 목표 비중을 약간 넘어서거나 뭐 약간 모자라게끔 이제 운용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도 좀 한도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 자금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올해 말 기준으로 목표 비중 14.4%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전략적 자산 배분이나 전술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상한선까지 고려해도 19.4%가 네. 최대 비중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시가 된 게 17.9%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증시 레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 주식 평가 금액 증가 그리고 보유 비중이 아무래도 올라갔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 비중이 목에 찬 것에 대한 대응이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연금에 이제 대량 매도가 출회되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연기금 측에서도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서 이제 오는 26일 이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매년 통상 3월에 개최하던 것에서 이제 1월에 개최한다라는 것이 좀 이례적인
시기적인 상황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이나 외환 변동성과 관련해서 대응안을 논의를 한다. 즉 그래서 26일에 기금위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상향하는지 여부랑 그리고 상향을 하게 된다면 목표 비중 얼마가 될 건지가 아무래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내 고맙습니다.